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신인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자, 먼저 이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산장 구속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예, 국방부는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고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따른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 발표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피의자가 수사 절차 내에서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등 필요한 주장을 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자, 현역 군인 또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입니다. 자, 통상 구속영장은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인데 뭐 도주는 뭐 안 한다고 가정했을 때 결국은 증거인멸 우려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우선은 사실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좀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뭐 범죄의 중대성이나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직 군인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는 좀 없는 것으로 보여지지만은 예, 이제 뭐 증거인멸 우려를 이제 이유로 삼고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도 하거니와 이 사안에 그 여론의 관심을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조금은 좀 보복적인 우려도 좀 있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의도도 있는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자,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서 결론을 내지 못한 군검찰 수사 심의에 이게 수사 지속 여부도 더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우선은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한번 개최가 됐다가 이제 수사에 대해서는 의견을 따로 내지는 못했는데 사실은 지금 박정훈 대령의 주장은 지금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가지고서 이게 논란이 촉발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 검찰단에 가가지고 본인은 조사받는 것이 이해 충돌이다. 그리고 본인에게는 굉장히 이것은 피의자의 인권으로서는 보장이 받기 어렵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영장을 쳤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박정훈 대령이 보호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뭐 저도 지금 군사 법원에서 군판사로 이제 복무를 좀 했었었는데, 제가 이거 좀 관련해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그 군판사 시절을 경험을 토대로 했을 때 지금 이 상황을 좀 앵커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놀랍습니다. 사실 군대에서 이런 고급 장교 대령에 대해서 영장 청구 뭐 지금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하려면 상당히 그 높은 사람의 결심이 좀 필요합니다. 영장 청구도 또 관할 간의 어떤 그 지휘하에 있고 군판사도 뭐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제도가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군대 내에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고급 장교에 대한 영장 청구 발부는 드물고요. 항명제는 오히려 좀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또 집단 항명 수계로 왔다가 지금 항명으로 바뀐 상황인데 상당히 어색하고 뭐 좀 저도 거의 처음 보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어떻게 말씀드리기 뭐한데 뭐 예전에 항명제 같은 경우는 이제 병사들 그런 뭐 아니면 초급 간부들 이런 간부들이 어떤 명령을 따르지 않고 거부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이 범죄가 이게 이제 이 혐의가 영장을 청구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뭐 수사나 재판이라는 업무는 군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독립성을 고도로 요구받는 것인데 앵커님께서도 그런 군판사 좀 재직하고 하실 때 뭐 외압이나 이런 걸 좀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뭐 외압이라기보다는 뭐 제가 뭐 아주 뭐 큰 사건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군인이라는 지휘 체계가 있기 때문에 위에 뭐 사단장, 군단장, 군사령관 그리고 참모총장까지 있기 때문에 전혀 무시는 못했다고 기억이 나거든요. 어쨌든 간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말씀드릴 부분은 이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자, 영장 청구 이전 상황을 좀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문제가 됐던 게 지난 28일 날에 이 박정훈 대령이 군검찰 출석을 하면서 진술을 하질 않고 그걸 거부를 하고 뭔가 진술서를 냈고 변호인 의견서만 내고 조사를 지금 거부했다. 특히 2차례 조사 거부를 했다. 이게 이제 강제 수사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은 수사는 임의 수사랑 강제 수사가 있는데요. 그렇죠. 이제 검찰에서 소환 통보해가지고 나와라라고 하는 건 이제 임의 수사라고 해서 나갈 수도 있고 또 안 나갈 수도 있는 건데 이게 거부가 반복되면 이제 강제 수사를 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박정훈 대령 사건은 매우 특이한 게 장관의 결재까지 받아가지고 업무를 수행한 분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집단항명 수괴라는 이례적
획일적인 죄목이 지금 씌워지기도 했고 또 게다가 그 수사 절차 속에다가 그 국방부에 있는 법무관리관이 막 전화까지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확인이 된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박정훈 대령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공정한 제3의 기관에서 수사를 받게 해달라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고위공수처 그 공수처법에 따르면은 장성급 이상의 장교들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정훈 대령의 주장이 매우 좀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수사 외압을 눈 주체에게 가가지고 수사를 받을 수 있는 노릇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강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저는 박정훈 대령의 주장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이 와중에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진술서에 VIP가 경로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뭐 녹음 파일 일부를 재생하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 VIP 경로 부분, 녹음 파일 부분 이게 구속영장 청구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우선은 뭐 VIP가 이제 아마 대통령을 네. 지칭하는 걸로 보이는데 VIP가 경로했다라는 그런 표현과 뉘앙스가 그 통화 녹음에 나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사실은 그게 놀랍진 않은 게 보통 신문을 봐도 대통령이 경로했다라는 기사는 우리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닌 것 같지만 네. 이것이 이제 수사 외압에 혹시 대통령까지 개입된 거 아니냐라면 좀 얘기가 달라지는 달라지겠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이 공개가 됐을 때 누군가는 좀 이것이 불편했을 수가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현직 대령이 연루된 것이고 핵심 인물이 국방부 장관 아닙니까? 네. 지금 굉장한 고위급에 대한 수사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에 당연히 영향이 있었다고 보고요. 아무래도 VIP를 언급하고 했던 부분들이 조금은 그 청구에 논거가 되지 않았는가. 근데 이것은 달리 생각하면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깡패라는 말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네. 굉장히 이건 박정훈 대령에게는 좀 가혹한 처사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이거든요. 지금 군 검찰이 해병대 사령관 불러 조사를 했고 사령관은 이게 VIP 얘기 그런 사실 없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그럼 결국 두 사람 말이 좀 다른 거예요. 해병대 사령관하고 박정훈 수사단장하고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수사의 또 중요한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요 부분 포함해서 뭐 법무부 그러니까 국방부 차관이 또 사령관한테 연락을 했다라는 부분도 진술이 엇갈리고 네. 법무관리관이 외압을 넣었다라는 직접적 주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사도 필요한데요. 지금 박정훈 전 대령이 지금 군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수사 결과를 놓고 대통령이 격려했다라는 말에 대해서 박 전 단장이 정말 VIP가 맞냐라고 되물었고 아하. 해병대 사령관은 고개를 끄덕였다는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어제 운영위에서도 이를 두고 대통령실 또 야당 간의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자,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으로 국방부가 갑작스럽게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이럴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대통령실 입장 어떻게 됩니까? 예, 우선 대통령실의 그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에 의해서 사건 보고를 받았는지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면서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이 아니다라고 네. 했고 그것으로 대답을 가름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의혹의 핵심은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뒤집을 만한 힘이 있는 사람의 간섭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장관 위에는 총리, 그 위에는 대통령밖에 네. 안 남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어떤 행위가 있었더라면 매우 부적절할 수 있어서 좀 조사나 수사가 좀 필요해 보인다고 봅니다. 자, 다음 소식은 예산 소식입니다. 특히 새만금 SOC 예산 삭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앞서 2024년 정부가 예산안 발표했는데 특히 새만금 관련 예산이 78% 삭감이 됐네요. 예, 전라북도는 657조 원 네.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에서요. 전북 몫으로 7조 9,215억 원이 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정부 예산안 반영액 8조 3,085억 원보다 3,870억 원이 감소한 규모인데요. 특히 새만금 관련 예산은 부처 반영액 6,626억 원에서 1,479억 원만 반영이 됐습니다. 네. 기획재정부 심사 과정에서 78%에 해당하는 5,147억 원이나 삭감된 것입니다. 자, 예산안 나온 이후에 어제 정부에서는 새만금 개발 사업 관련해서 전면 재편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네요. 예,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요. 예. 한덕수 총리가 어제 새만금 기반시설 건설 사업이 확실한 경제적 효과를 올리려면은 현재 시점에서 명확하게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국토부와 새만금 개발청 등의 새만금 기본계획을 다시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네. 한 총리는 기존 계획을 뛰어넘어서 전북 경제의 실질적인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새만금 빅픽처를 짜달라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게 당부했다는 말을 정부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총 6조 6천억 민간 자본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또 그
결과 SOC 사업에서도 결과물을 또 만들어내기도 했고요. 근데 전면 개편에 나선다. 그러면 개본 계획을 새롭게 수립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예, 정부는 해당 사업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입장인데요. 예. 기존에 계획된 기반 시설에 대해 필요성과 타당성을 제대로 따져서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국토부는 SOC 사업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연구 용역을 즉시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이를 반영해 2025년도까지 새만금 기본 계획을 재수립할 계획입니다. 자, 정부 잼버리 파행하고 이거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전북도는 잼버리 파행이 애꿎은 새만금 사업의 예산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전북 입장에서는 사실상 예. 좀 억울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사실 잼버리 파행 같은 경우에도 누구의 잘못이냐에 대해서 지금 결론을 못 내리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지 않고 네. 누군가를 책임자로 문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전라북도가 그 타겟이 된 것으로 보여서 뭐 전북의 주장이 뭐 일견 타당성은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또 예결위가 있었어요. 예결위에서는 한덕수 총리하고 야당 간에 좀 공방이 뜨거운 상황이었는데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민주당의 위성권 의원이 도쿄 전력 입노릇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 총리가 예의 없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한 총리가 좀 목소리를 좀 높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한덕수 총리가 상당히 예. 좀 점잖으신 분으로 네. 알려져 있는데 요즘 발언을 좀 들어보면은 상당히 좀 강한 발언과 어조로 말씀하는 경우가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국회 예결인데 예결위 차원에서 그런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매우 좀 감정적으로 반응을 했는데 전 이것은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뭐 야당과 싸워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덕수 총리도 본인의 성정과는 다르게 지금 좀 뭔가 과거와 다른 모습들을 자꾸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고 결국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매우 좀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어제 또 놀랍던 게 택시비 질문이 좀 나왔어요. 택시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택시비 얼마냐 얘기했을 때 한 총리가 조금 옛날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어제 그 이수진 의원이 예. 서울시 택시비도 올랐는데 얼마인지 아는가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덕수 총리가 글쎄요 한 1,000원쯤 되지 않았나요? 라고 답을 했는데요. 1,000원이면 이게 2000년도 아닌가요? 완전 옛날 요금 1,000원도 체계인 것이죠. 언제죠? 뭐 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1,000원이라는 500원, 것이. 1,000원이 진짜 옛날인데. 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문답을 지켜보던 의원들 사이에서는 헛웃음이 이제 터져나오긴 했는데요. 현재 택시 요금은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오른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덕수 총리는 해명하기를 인상률을 물어보는 것으로 자기가 착각했다. 그럼 딱 혼동했다. 맞췄네요. 근데 이제 그것은 대화의 맥락을 보시면은 조금 그 해명이 좀 석연치는 않아 보입니다. 딱 맞춘 것 같이 보이는데 좀 그렇다. 왜냐하면 기본 요금이 얼마냐고 되묻고서 다시 또 답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운영위 예결위 공방 또 자세한 내용은 다시 또 2부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김남국 의원 관련 소식입니다. 자, 코인 논란으로 국회 윤리특위 제소된 김 의원 제명안이 결국은 소위에서 부결이 됐네요. 예,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 각 네. 3명씩으로 구성된 국회 윤리특위 소위원회에서요.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제명 안건이 부결이 됐습니다. 6명 가운데 4명 이상 찬성을 해야 가결이 되는데요. 무기명 비밀 투표 결과는 여3, 야3으로 찬반이 정확하게 반으로 갈려서 결국은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 기억나는 게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김남국 의원이 했습니다. 자, 당시에도 불출마 선언이 표결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분석을 했었는데 그게 현실화됐다고 봐야 되겠죠? 예, 아무래도 제명 결정이라는 네. 것은 국회의 자율에 속하는 영역이기도 하고요. 또 김남국 의원이 현직 의원 신분이기도 하고 또 그 과거에 그 소위에 나와가지고는 좀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의원들이 동료 감싸기 내지는 그런 제 식구 감싸기 정서가 발동이 돼서 아마 좀 온정적인 그런 결과를 내린 거 아니냐 하면서 결국 국민들의 정서와는 많이 좀 동떨어졌다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자, 국민의힘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긴 했지만 징계 재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뭡니까? 예, 아무래도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공격을 할 때는 참 뭐 정치적 이익을 봤다고 예.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코인 논란이 좀 더 비화가 되면은 예. 국민의힘도 그렇게 좋을 것이 없다. 권영세 의원도 뭐가 문제가 된다고. 그렇죠. 연루된 분들이 몇 분들이 더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쯤에서 김남국 의원을 요 정도 처리하는 선에서 좀 마무리하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예, 한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서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이 돼서요. 이제 소위 차원에서 제명안 논의는 불가능하고 네. 윤리특위 전체 회의로 제명안을 넘기거나 제명보다 한 단계 낮은 30일 출석 정지 징계안을 논의할 수도 있는데요. 우선 여야의 합의가 선행돼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로나 소식입니다. 자, 오늘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독감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예, 전염 위험성에 따라서 격리 수준 등을 달리하는 그 연병 분류 체계가 있는데요. 예. 4등급은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감염자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유행 여부 정도만 파악을 하는데요. 전체 확진자 집계는 이제 종료가 된 겁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요. 검사 및 치료비 본인 부담이 늘어나는데요. 그동안은 유증상자를 동네 병원에서 진찰비 5,000원만 부담하면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31일부터는 정부의 검사비 지원이 없어져서 신속 항원 검사는 약 2만 원에서 5만 원, 유전자 증폭 검사는 약 6만 원에서 8만 원을 환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독감 같이 4급으로 전환이 됩니다. 코로나 검사비도 유료로 전환되니까 좀 미리 좀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